반갑습니다, 여러분. 짱그레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그 수험 생활 잘하고 있고 한 다시 수험 시작한 지 한 반년 정도 돼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100일 좀 더 넘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목소리에서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좀 상당한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또 여름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체력적인 어려움들 겪고 있고 제가 오늘 그 카메라 킨 이유는 어, 제가 수험을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그 제 생각들을 전달 드릴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찍어놓은 영상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뭐 텔레그램으로도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상으로도 이렇게 좀 소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제 좀 팟캐스트 형식으로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형태이고, 그다음에 구독자분들의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템포를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했는데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제가 팟캐스트를 한다면은 어떤 얘기를 가장 듣고 싶으시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거의 뭐 복수응답이긴 했는데 한 70% 정도는 직장인의 공부랑 뭐 자기계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포인트를 잡아서 제가 말씀드릴 게 되게 많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요즘 뭐 구독자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이런 거 보면은 어 제가 그동안 영상을 잘 안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격차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랑 구독자분들이 느끼는 거랑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 차이가 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어 이제 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그 행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요즘 좀 강하게 믿고 있는 게 이 성과라는 거, 그러니까 뭐 수험으로 치면 합격, 뭐 취업으로 치면 뭐 합격 이런 식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잘하는 형들 아니면은 뭐 동생들도 잘 붙은 애들 보고 하면은 참 이게 공통점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물론 예전부터 이게 느껴지긴 했는데 제가 요즘 수험을 하면서 정말 많은 수험생들도 보고 뭐 취준생들이야 제 구독자분들이시니까 많이 보는데 이게 될 사람 안 될 사람이 어느 정도 일차적으로 나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실력인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좀 다른 거예요. 반응이 어디서 나오냐? 뭐 생리적으로 나오겠지만 이제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힘들다든지 아니면 어떤 불평 불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계속 그쪽으로 가고 더 심화가 되고 뭐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담담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위치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 이제 좀 사실 되게 좀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과정상에서 뭐 제가 최종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과정상에서 많은 경쟁자들을 놀래키고 그다음에 제 스스로도 되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있는 걸 보니까 저도 이제 요즘 말이 되게 줄었어요. 그 딱히 필요 없는 말은 안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제가 그 다른 분들한테 막 카톡을 보낸 거를 한 번씩 봐요. 막 단톡방에서 그런 걸 보는데 제가 뭐 안 된다, 못 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몇 개월 동안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꼽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말했냐? 항상 뭔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냥 긍정적인 말 하는 것도 좋아요. 뭐 요새 뭐 긍정 학원이니 뭐 이렇게 글로도 써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사실 뭐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대신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 자체를 바꿔가지고 남들이 뭐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아 이게 힘들다 하면은 저는 그거 자체가
그 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제가 연습을 하고 생각을 1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받아들이는 반응의 기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마인드 좀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바뀌게 돼가지고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참 무서운 게 저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좀 문제점이랄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힘들 거면 니만 힘들어라 약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단톡방에 넣는데 막 몇백 명 몇십 명 있는 방에서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전염이 된다. 그래서 막 예전에 이제 그 고대 장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지 영화 그 명량에서 그 뭐야 한산인가요? 뭐 하여튼 와키자카 역으로 변요한이 나왔는데 그때 거기서 거북선을 본 그 뭐지 병사들을 이제 보고를 받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두려움은 전염된다. 아니면 두려움은 뭐 남들에게 전파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다 제거를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막 전투할 때 보면은 후퇴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손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죠. 고대 장수는 그렇게 장수들이 하는 이유가 되게 잔인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현대적으로 이걸 재해석해 보자면은 저는 솔직히 많이 잘라냈어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좀 나약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저랑 뭐 제 주변에 많겠죠, 당연히 많은데 일단 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이상 친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연락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감성들, 그런 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제가 거의 다 잘라냈고 불가피하게 만나야 되는 사람들, 뭐 비즈니스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 그냥 그 말은 듣는데 제 그 인식, 그러니까 제 내면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동등한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네요. 뭐 이 사람이 열등하다는 게 아니라 저랑은 다르다. 나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영향받지 말자. 이게 지금 거의 그렇게 제 내면에 자리 잡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되게 선명해지더라고요. 제가 뭘 해야 되고 뭐가 가능성이 있고 뭐 메타인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선명해지고 남들이 보통 요즘 또 시대가 그렇잖아요. 뭐 뉴스도 그렇고 사람이라는 게 결국 부정적인 거에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리스크 어벌스하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단톡방 이런 데서 뭐 힘들다거나 제가 요즘 그 며칠 전인가 그 제가 짱구의 단톡방 얘기 잘 안 하는데 거기서 막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방에서 좀 생산적인 대화를 하거나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막 나오는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공백기 어떡하죠? 뭐 나이 많은 사람 기업에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좀 세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합격할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구성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든 거 자체가 그러니까 막 그럴 수 있잖아. 그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 잘못된 건 아닌데 합격을 할 수 없는 마인드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거를 보면은 열을 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저는 표현을 하는데 증명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약간 도끼병이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뭐 인사 담당자나 그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관심도 없는 거를 자기들끼리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두려움의 형상을 만들고 계속 재생산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당신이 그렇게 공백기가 있고 나이가 많은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하지 않을 거냐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취준을 할 거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간에 공백기 어떡하죠? 이미 공백기가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계속 공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공백을.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당신이 공백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안에 공백이 있는 거다. 그냥 공백 자체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거고 당신이 그거 외에 어떤 뭐 잘하는 게 있느냐 다른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우등한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없잖아요. 그거가 문제인 거지 공백기 자체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공백기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해요. 당신의 잘못은 없었냐? 당신이 인사 담당자나 만약에 뭐 내가 동료를 한 명 구해요. 근데 3년짜리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옆에 앉히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잘하는 사람 앉히고 싶겠어요? 사람 마음은 모두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답이 나온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재생산하고 남들한테 피해주고 이런 쪽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남들한테 좀 해가 되지 않을까, 민폐이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뭐 회사 욕을 하거나 우리 회사 오지 말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부가 힘들다든지 그렇겠죠.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런 사람들이 95%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5%의 자기의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구나.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자산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상위 5%, 10%를 떠받치기 위한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뭐 가치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생존을 하고 싶고 저는 시험에서 이기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목표도 똑같지 않냐는 거죠. 잘하고 싶으면은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반대쪽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정성 편향이 있는 인간한테 부정적인 말은 기름과 같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전혀 듣지 않고 엄청 강력하게 나가고 뭐 저를 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승부를 할 때는 승부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이 좀 그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그 견지에서 그 이제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읽어보면은 지금 그 저한테 매주 공부 시간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막 40시간 했다, 뭐 30시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직장 병행 수험생이거든요. 이분도. 근데 이제 이분이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수험생 그냥 전업 수험생일 때는 공부만 걱정하고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분은 이제 회사를 다니시니까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나서 공부를 하는데 그날 있었던 일이 계속 일어나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읽냐 짱그레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 엄청 연습 많이 했어요. 그 좀 불쑥불쑥 나오는 생각들을 없애고 제거하고 뭐 이제는 아예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게 됐고 그 분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내가 A라는 상황이 있고 B라는 상황이 있으면은 아니면 A라는 과목이 있고 B라는 과목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전환 비용이라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A에서 B로 넘어갈 때 이 전환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예를 들어서 뭐 출근을 하는데 출근 준비만 1시간 반이 걸린다든지 막 내가 고데기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음, 좀 저는 확실히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 공간을 분리하든지 아니면 뭐 시간을 뭐 이때까지는 고민을 하고 다음엔 생각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직장인이라면 뭐 오늘 내가 부장님한테 깨졌어.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데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그런 거는 뭐 제가 뭐 그렇게 혼날 일도 없을 뿐더러 워낙 수험에 집중하고 있고 내가 이제 그 일을 하고 나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명확하고 내 머릿속에 말초 신경계까지 그거다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 좀 저는 적응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더 하면 할수록 그 좀 잡아가는 맛이 있어요. 그 저보다 잘했던 사람들을 잡아가고 뛰어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희열을 느끼는데 그런 희열들이 다시 저의 동력이 돼가지고 계속 재생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 수험생의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를 많이 줄여야 된다. 뭐 이거랑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막 회식을 가자고 하든지 저녁 약속을 잡자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뭐 물론 체력적으로도 힘들겠지만 감정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나랑 이 사람이 어떤 요구하는 바가 다른데 계속 내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왜냐면은 공부라는 게 시간의 싸움이니까 뭐든 그렇듯이 그래서 그런 함수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이거를 그 커버를 잘해야 되고 저는 약속도 거의 없고 정말 일정하게 정말 꾸준하게 공부를 하려고 세팅을 좀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절도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전에 신입사원들한테 그 보내는 영상에서 그런 걸 말했거든요. 적당히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어떤 함수, 자기의 목적 함수에 맞게 행동을 할 줄은 알아야 된다. 모든 거를 맞춰주고 이런 것들이 요새 트렌드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당신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 접근을 하거든요. 저는 좀 빡세긴 한데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것들, 인간관계의 것들을 정말 잘 버무리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 직장인의 공부량이 부족해서 물론 떨어지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좀 비전투손실이라고 저는 하거든요. 공부 외적인 거에 많이 이렇게 시간을 쏟고 감정적으로 많이 소진이 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달라요. 제가 가진 어떤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가진 어려움과 뭐 기업 문화도 다를 거고 지역도 다를 거고 근무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자기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거는 모두 제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맞지도 않을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적화를 계속 해나가야 되고 저 또한 이런 게 한 1년이 걸렸어요. 뭐 눈치도 많이 봤고 이제 정착이 된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올려주신 거는 이제 좀 포기하고 싶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니까 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힘들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좀 밀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무의식도 밀고 있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힘들게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왜 힘들 생각을 먼저 하지? 힘들지 않게 이제 예방을 하는 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병을 예방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고 우리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에서 잘못을 안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이지 잘못했을 때 신뢰를 잃었을 때 몸이 이미 아팠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리커버리하는 비용이 몇 배에서 몇십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힘들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남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뭐 저의 인식을 조작하든 아니면 미리 열심히 하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리 내가 이런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미리 대응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남들 힘든 거에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수험생인데 한 100이 힘들다고 하면 저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든 건 오로지 체력적인 거. 그냥 피곤하다 이런 정도지 내가 이 시험이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질문 자체를 문제 제기 자체를 좀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힘들지? 그 이유가 뭘까? 기저에 있는 게 뭘까?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서?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걸까? 그렇다면 내가 하기 좋아하는 건 뭘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정말 내가 힘든 거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떤 구조적으로 힘든 건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그냥 오늘 좀 지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자라는 주의입니다. 미리 대응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미리 대응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나중에 일어날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거나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공기업 취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취업 준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누가 그러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취업 준비를 하라고 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뭐 27살 때 당신이 2년 먼저 일찍 준비를 하고 대학생 때 더 자격증을 먼저 따놨으면 그럴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변명이라는 게 변명은 저는 그냥 집에서 방구석에서 하면 되는 거고 이 필드에 나왔을 때는 내가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뭐 사람을 안 뽑는다. 그럼 그거는 팩트죠. 근데 사람 안 뽑는데 너는 잘했냐? 이걸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 계속 어떤 원인들을 찾는 거에 대해서 잘 찾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좀 발전할 수 있는 좀 구체성이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답도 없는 거. 아까처럼 공백기, 뭐 채용 인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불만들, 통제할 수 없는 불만들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부정성이 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퍼포먼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항상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안 되니까 자존감 떨어지고 그럼 더 안 되니까 더 자존감 떨어지고 막 여자분들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좀 먹는 편이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으니까 살쪄. 더 스트레스 받아. 더 먹어.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내가 살이 쪘는데 어떻게 하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공식 자체를 방정식 자체를 계속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어떨 때 힘들지, 뭐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메타인지가 잘 되고 객관화가 잘 될수록 이런 그 대응이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문제를 안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이거를 막 뛰어넘으려고. 이런 건 힘들어.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짧은데 길어. 계속 할 거는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한다고 해도 돈은 어떻게 모을 거야? 집은 어떻게 살 거야? 이런 비정형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극복한다는 개념으로 가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저는 반대로 그냥 내가 미리 대응한다 이런 느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항해하듯이 간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로는 훨씬 열심히 다는데 노는 훨씬 열심히 졌는데 그렇게 지치지 않는 거죠. 그 시야 자체가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런 부정적인 그 감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통제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 매가리 빠지는 얘기 하지 마라. 특히나 남자분들은 저는 정말 그 충고를 드리는데 뭐 이게 남녀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봐요. 남녀가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남자가 불평불만하고 그런 그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밸류가 엄청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그러거든요. 네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를 네가 여자라고 생각했을 때 만나고 싶겠냐고 니를 막 채용이는 안 뽑아요. 이런데 누가 매력이 있겠냐. 안 뽑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해야지 모든 게 잘 되는 출발선인 거지. 여자 관계에서도 이성 관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되게 중요한 문제고 저는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자녀들한테까지 내 후대한테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항상 애기들은 아빠를 보고 배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내 마인드가 자녀한테도 가겠지, 내 주변한테도 가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애써서라도 하지 말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미리 대응하자. 이제 어떤 길을 할지 저는 좀 선명해요. 사실 뭐 10년 뒤도 그러니까 좀 되게 제가 어떻게 보면 안 행복할 수가 있는 게 나는 그런 위험들이 다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좀 보고 있는 거는 요즘이 아니지 한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게 뭐 연금이나 건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 내가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나중에 준조세처럼 이렇게 될 텐데 내가 일반적인 월급쟁이로는 안 되겠다. 그게 저는 이미 2013년, 2014년 이럴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막 야구 심판도 하고 웨딩도 찍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한 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직장 나중에 3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이 연금이랑 보험이야. 연금이랑 건보야. 이런 게 현실화가 이미 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래를 좀 미리 본다. 위험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한다. 이런 그 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생존하려고 이렇게 살고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제 생존력이 훨씬 더 높다. 뭐 건강이든 아니면은 제가 어떤 노동력이든 뭐 자산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생존력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생존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제 쪽 생각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일반적인 대중이 생각하는 거랑 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두 번째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채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저는 그래서 뭐 공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뭐 학군 그다음에
뭐 내 지역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좋게 가져가야 되는 게 사람들은 되게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랑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뭐 지진 않겠지만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봐가지고 저는 그것도 되게 신경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될지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내가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사람이 날 힘들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이런 방법들을 쓰면서 사실 뭐 저는 행복해졌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나다워지고 내가 남들 신경 안 쓰고 이런 부정적인 말 하지 않으면서 되게 많이 행복해지고 저답다, 짱그레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눈빛도 달라졌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뭐 열심히 한다,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경외감이 들 정도로 제가 열심히 살고 저는 그거가 당연해졌기 때문에 일주일에 100시간 가까이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해졌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냐 이런 말조차도 전 안 들어요. 그냥 어떻게 하긴 그냥 난 하는 건데 그걸 뭐 어떤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됐어요. 저는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공백기 얘기하는 사람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팟캐스트를 좀 길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뭐 오늘 같았으면 부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나중에는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직장인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좀 하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고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장문의 경우에는 아니면은 뭐 카톡방에도만 남겨주셔도 되고 댓글로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시간 날 때 이렇게 좀 길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바,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궁금하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